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하영 기자 나와 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 교육청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채식급식을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 도입했습니다. 달에 2번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평 상정초등학교의 점심시간. 급식을 받기 위한 학생들로 급식실이 붐빕니다. 오늘 급식은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식 식단입니다. 채소만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두부조림과 일본식 빈대떡, 과일 초코퐁듀 등 오감을 자극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꾸려졌습니다. 채식급식이 다소 어색했던 학생들도 어느덧 채소의 맛을 즐기게 됐습니다. 일반 급식은 고기랑 채소랑 이렇게 좀 섞여서 나왔는데 채식 급식은 채소 위주로 나오니까 채소의 맛을 더 알게 됐어요. 육류만 배제할 뿐 다른 영양소를 채워 만드는 채식 식단이기 때문에 영양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과일이나 채소만 주는 그런 채식이 아니라요. 육류를 배제하고 어류나 그다음에 난류 그리고 유제품이나 우유류를 주고 있는 페스코 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식단과는 많이 다르지 않고 육류를 배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영양량을 맞추거나 이러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초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채식급식을 도입했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단을 개선해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측면도 있지만 가축의 유통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온실가스의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채식급식을 활발히 운영하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교육청은 채식급식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연간 15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채식 선택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보다 잘 먹고 육식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교육과 영양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월 2회 이상 채식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상정초를 포함한 6곳의 채식급식 선도학교들은 주 1회의 채식급식과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채식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시작을 채식급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는데요. 이 채식 급식이라고 해서 뭔가 채소 위주의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그런 급식일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일반 급식만큼 맛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하영 기자 직접 드셔보셨나요? 네, 제가 취재가 끝나고 채식급식을 직접 먹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습니다. 네. 네, 식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식급식은 채식의 종류 중 육류만 배제하는 페스코 채식을 도입했는데요. 말 그대로 돼지나 닭, 소만 들어가지 않을 뿐 생선이나 계란, 우유 등은 급식에 쓰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 채식급식을 도입하게 된 건가요? 네, 인천시 교육청이 채식급식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 건 기후위기에 대응한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에서입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게 축산업입니다. 네. 이건 전 세계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인 13%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이 채식급식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한 학생당 1년에 소나무 5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식급식을 도입한 건 참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중에 가장 최우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채식급식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한 달에 2번 이상 채식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채식 선도학교라고 제가 다녀온 상정초를 포함한 초등학교 4곳, 중고등학교 각각 한 곳씩 모두 6곳은 매주 1회 채식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또 선도학교들은 자체적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까지 채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채식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들 외에도 시교육청과 교육연수원 교직원 식당에서도 주일에 채식급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시작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채식급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하영 기자와 채식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 등 기존 화학 산업의 소재를 재생이나 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환경특별시로 나아가는 인천시가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특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한 인천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데 이어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상황. 인천시가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기존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화학 산업의 소재를 재생이나 분해가 되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화이트는 기존에 있던 그 석유화학 기반 탄소 제품을 이제는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 목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 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영상회의. 인천의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기반 구축, 수요 활성화, 공급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잘 돼야만이 저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자원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 지향이 가야 할 길임을 제시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인천시. 이를 통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선도도시 도약이란 비전을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동구 주민을 상대로 교육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요구를 한 차례나 뺏긴 경험이 있는 동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도심 소수 학생도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송도로 이전하려면 학교가 아닌 교육 복합단지를 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교육 복합단지 조성과 재물포고 이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 토론 시간은 학부모들의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방문 여부에 이어 재물포고등학교까지 인문계 고교에 잇따른 유출에 원도심 학생들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소리냐는 볼멘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중동고 학생들은 일단 가깝게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교를 가기가 힘들고, 그럼 중동고 아이들은 절대 시험이나 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개 학교에 그러니까 중동고는 블루칼라를 양성시키기 위한 지역이 되는 거네요. 향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학습권 훼손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이제 예측치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켜보셨다가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느낌이 동구는 자꾸만 미국의 할렘과 같이 되려고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소수 학생의 학습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차라리 교육 복합단지를 이전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1순위 인프라는 저런 거 말고 학교예요. 새 학교 지어달라는 거 아니고 있는 학교 유지시켜달라는 거예요. 남궁현 인천시원은 10년 전 좌초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결정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의견을 들어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교육감이 듣고 더 원두신 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실 거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하튼 간에 그 동구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동구 지역에 어떤 형태로도 더 좋은 수준의 또 좋은 질의 교육 개선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교육청은 재물포고를 이전한 자리에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진로교육원을 조성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